네 번째로 제가 워킹 메모리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 엠백 태스크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사진 기억 놀이예요. 사진 기억 놀이는 뭐냐면 실제로 감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정보를 딱 본 다음에 사진 찍듯이 그 정보를 기억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감각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귀로 들려요. 그러면 아주 잠깐 동안은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리허설이 되는데 좀 지나면 그 정보가 리허설이 잘 안 돼요. 짧은 순간에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조작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면 우리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감각이 뭐죠? 시각 기억. 시각으로 들어온 감각을 잘 저장한 다음에 그걸 조작하는데 매우 능숙하면 학습의 효율이 엄청 올라가요. 수학의 도형. 수학들도 사실 보면은 기호죠. 숫자로 이루어진 기호들인데 그 기호를 잘 기억하고 그걸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조율하는 거를 잘하면은 굉장히 문제 푸는데 유리하겠죠.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어떤 장면을 딱 보고 지나쳤을 때 그 몇 층인지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색깔들이 있었는지 금방 지나간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놀이처럼 굉장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런 활동으로 머릿속으로 네가 놀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보를 내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처리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걸 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뇌의 능력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짧은 시간에 그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봤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내 안에 처리가 됐다는 거를 놀라울 정도로 알게 되시는데 아이들 중에서도 이거 굉장히 잘하는 애들 보면요. 아주 미세한 자극이나 정보를 처리를 해요. 우리 뇌는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여기 집중해서 메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그래서 다른 소리가 처리가 안 되지만 뇌는 청각으로 정말 많은 다른 정보들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식 레벨로 안 올라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에어컨을 틀어놨다던가 전자기기가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밖에 저 멀리서 들리는 뭐 소음 이런 것들을 우리 뇌는 사실은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지금 이 정보는 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처리하지 마라고 해서 그게 그냥 처리가 안 될 뿐인 거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시각 정보를 볼 때 뇌가 평소에 작동하는 모드로 보면은 그게 처리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떠올려 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활용한 뭐 체면 기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사 같은 거 할 때 목격자들이 그 정보를 의식적으로는 떠올리지 못하지만 체면을 걸어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면은 내가 그때 봤던 장면에서 숫자를 읽어낼 수 있는 뇌의 놀라운 기능이거든요. 이런 놀이를 어머니랑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했다. 그리고 틈틈이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정보를 처리하는 걸 뇌가 인지하고 더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워킹 메모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학습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를테면 감각 단계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되죠. 아무리 애를 책상 앞에 앉혀놔도 얘가 눈으로 그 정보를 처리하거나 읽지 않고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초반에 딱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애가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동기가 떨어져 있거나 흥미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각이나 청각으로 매우 짧고 모호한 정보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호한 정보를 뇌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무시해야 되는 건지 들어야 되는 건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인지 아니 이거 모르는 정보인지 이걸 처리를 해야 끝나는데 모호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계속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보를 처리하려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각성도가 올라가요. 이게 학습을 하기에 적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각성도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기억 테스트 놀이를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걸 이제 학습에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페이지를 펴서 자세하게 읽기 전에 사진 찍듯이 되게 짧게 화면을 봐요. 교과서의 어떤 페이지를 딱 봐요. 그리고서는 그걸 덮은 다음에 뇌에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그걸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 무슨 단어들이 보였는데 그럼 오늘 이걸 하겠다
있다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정보가 뇌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과 관련된 뇌의 회로들이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굉장히 잘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동기도 없이 그냥 책상에 딱 앉았고 선생님이 갑자기 뭐 삼국시대에 대해 설명을 해요. 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정보가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 정보가 왜 들어온 거고 이 정보를 어디다가 내가 갖다 놔야 되고 어떤 회로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몰라서 되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감각 기억으로 들어온 정보나 단기 기억은 굉장히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를, 굉장히 압축적인 단어를 쭉 설명을 하는데 앞에 들었던 설명이 단기 기억에 있다가 적절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어느 뉴런에 연결이 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냥 들었던 말이지만 사라져요. 한 번도 안 들었던 것보다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한 1분만 들여가지고 예습하는 애들이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효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뇌가 미리 준비를 해요.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뇌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뇌의 회로랑 오늘 삼국 시대에 대해서 내가 배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뇌회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준비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는 이전에 내가 들었던 많은 정보들이랑 잘 인지 도식을 형성해서 거기에 잘 얽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물을 펼쳐놓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정보를 주면 그게 그 그물에 탁탁 걸리고, 물론 빠져나가는 정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물에 내 뇌의 어떤 부분에 저장되어야 되는지가 준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뇌가 우왕좌왕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미 소실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남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동기가 떨어져 있거나 공부하기 싫은 애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막 소리를 내게 한다거나 화면상에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성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1분에서 2분 정도 넣는데, 이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앞단에 그런 활동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워킹 메모리를 연습을 하는 놀이에서 학습으로 넘어갈 때 워킹 메모리도 연습하지만 뇌가 공부를 할 때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아까 엠벡 태스크는 워킹 메모리를 연습하기도 하지만 행동 억제 체계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진 찍기 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유추해서 작동해 보려고 연습하는 워킹 메모리도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뇌에서 어떻게 된다? 학습을 위한 준비 회로에 웜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정보는 엄청나게 다르다. 비슷하긴 한데 카드 짝찾기 놀이라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카드 놀이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카드가 굉장히 여러 쌍, 한 50쌍 정도가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 카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카드를 막 섞어서 그림이 보이게 쫙 펼쳐놔요. 펼쳐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카드를 대충 위치를 외우는 거죠. 외우고 다시 다 뒤집어요. 다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막 몇 개를 기억하겠냐? 딸기 2개, 바나나 5개, 바나나 5개를 기억하면 이제 순서 정해가지고 내가 기억했던 걸 뒤집어서 그게 맞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었는데 첫 번째 카드 뒤집고 두 번째 카드 뒤집었는데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면 다시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그 전체 100장의 카드의 위치와, 그죠? 위치 정보와 그림 정보와 숫자 정보를 내가 동시에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이제 카드가 없어지면 그 기억은 또 삭제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 빼고 그 카드 옆에 있었던 딸기 옆에 바나나 있었는데 딸기가 치워주고 나면 여기 바나나 있었지, 이런 식으로 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놀이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워킹 메모리 훈련까지 공부처럼 하면 너무 화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이처럼 여러분들도 다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속으로 흥얼거리는 노래라던가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된다? 거꾸로 뒤집어서, 글자 뒤집어서 보고, 지나가는 차 번호판 보면서 거꾸로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6가지를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둑입니다. 바둑은 어떻게 하죠? 바둑은 내가 이 돌을 놓았을 때 상대방이 저 돌을 놓을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최소한 4수, 5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을 두죠. 이게 뭐죠? 엠벡 데스크예요. 그러니까 N 프론트 데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놨을 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이걸 놓을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네? 그러면 다시 지우고,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경우의 수, 워킹 메모리 엄청나게 훈련이 돼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둑이 뇌의 어떤 그 인지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연구 결과는 아주 초창기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하면서 되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뇌를 쓰기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되게 정적인 어떤 스포츠잖아요. 그 게임인데 그걸 하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 놀이로 접하지 않고 나중에 커서 이걸 배우려고 하면 바둑이 재미가 없어요. 우린 이미 다른 너무 쉬운 간단한 도파민성 놀이에 노출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나서는 바둑은 너무 정적이고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바둑을 어렸을 때부터 놀이처럼 하는 걸 제가 추천을 막 드려요. 저도 당연히 저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바둑을 시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 세상에 재밌는 게 별로 있는지 모를 때, 그럴 때 바둑을 시작을 했는데 첫째는 처음에 재미로 시작하다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바둑을 이렇게 쭉 했어요. 다른 학원이나 스케줄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바둑을 중단하긴 했는데 제가 되게 그게 아쉬워요. 바둑을 오래 꾸준히 하시면 뇌를 발달할 수 있는 그 트레이닝 하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영역에서 워킹 메모리 뿐만이 아니라 뭐 단기 기억, 전략적인 사고, 전두엽, 메타인지 엄청나게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바둑과 비슷한 거 되게 체스, 장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런 바둑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염원은 너의 뇌가 잘 발달되길 바래. 너의 워킹 메모리 그 기능이 발달되길 바래 하는 염원이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으로 활용을 하시면 일석삼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바둑을 더 잘 두거나 아이가 장기를 더 잘해서 부모님이 지시는 경험도 되게 좋아요. 아이의 엄청난 자존감? 그리고 뭔가 부모님을 항상 나보다 뭔가를 잘하고 내가 의지하고 항상 뭔가 기대거나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떤 객관적인 나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데 이것 자체가 그 국어에서 따지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우리 관계를 볼 수 있게 돼서 엄청나게 조망 능력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뇌의 발달에서 보면 이건 메타인지 발달시키는 과정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객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워킹 메모리 훈련법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 휴대전화 앱으로 들어가서 화면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실제로 카드를 가지고 부모님이랑 그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 훨씬 더 추천드려요. 모니터에 있는 거는 2차원이죠. 그래서 깊이 정보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위치 정보도 빠지고. 우리 뇌는 위치랑 깊이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를 하면 뇌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요. 그래서 기왕 할 거 2차원에 보이는 카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3차원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상기가 됐고 저희 아이들이랑도 이런 놀이를 하는데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걸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사연을 한번 받아볼게요. 내가 이 정도는 기억했는데 이렇게 됐다.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웩슬러에서 워킹 메모리 측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검사 받았을 때 내가 워킹 메모리 점수가 어느 정도였는데 트레이닝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듣더니 이렇게 뇌가 발달이 됐네. 이런 걸 저희가 할 계획이니까 꾸준히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성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거 잘 모았다가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워킹 메모리 훈련 한번 해볼까요?